안녕하세요. 팩팔TV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원경왕후가 확질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확질. 이름도 생소한 이 질병. 어떤 것이길래 목숨까지 빼앗았던 무서운 병이었던 걸까요? 내가 만약 확질에 걸렸다면 어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나도 걸릴 수 있는지, 왜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 예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확질, 다른 말로 말라리아라고 칭하는 이 질병은 플라스모듐 기생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기생충은 감염된 암컷 아노펠레스 모기에 물려 인체에 침입합니다. 일단 침입하면 간으로 이동하여 증식한 다음 적혈구에 침입하여 심각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확질에 걸렸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초기 증상 6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흔한 현상은 고열입니다. 발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질 증상 두 번째는 오한과 땀입니다. 확질은 심한 떨림을 만들 수 있으며 열이 가라앉으면서 심한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인데요. 두통은 또 다른 현상입니다. 감염과 염증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질 증상 네 번째,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확질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경험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육 및 관절 통증입니다. 확질은 종종 근육과 관절 통증을 만들어 몸을 아프고 약하게 만들어 독감과 유사한 현상을 생기게 합니다. 확질 증상 마지막으로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말라리아는 척결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신체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켜 탈진을 초래합니다. 심한 경우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질 말라리아는 어떻게 어떤 경로로 걸리는 걸까요? 확질은 암컷 아노펠레스 모기에 물려 퍼집니다. 이 모기는 이미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물면 플라스모듐 기생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물면 기생충이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이동하여 증식하고 나중에 적혈구를 공격하여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모기들은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물이 고인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알을 낳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이 있다면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 확질에 걸렸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확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며 치료가 없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는 중증 빈혈입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척결구를 파괴하여 심각한 빈혈을 생기게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쇠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질의 위험한 합병증 두 번째, 장기 부전입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이 간과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로 확산되어 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뇌 말라리아인데요. 확질의 위험한 형태 중 하나는 기생충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뇌 말라리아입니다. 이는 발작, 혼란,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질의 위험한 합병증 네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심각한 말라리아는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숨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매우 위험하며 긴급한 의료 치료가 필요합니다. 확질의 위험한 합병증 다섯째는 쇼크와 저혈압입니다. 확질은 심각한 혈압 강화를 일으켜 쇼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가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완전히 폐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죽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료받지 못한 말라리아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 사람들이 확질로 사망하며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확질 말라리아.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확질은 항말라리아라는 특정 약물로 치료됩니다. 치료 유형은 감염 심각성과 관련된 플라스모듐 기생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확질 치료제를 알아볼까요? 복잡하지 않은 말라리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르테미시닌 기반 병용요법입니다. 아르테메테르, 룸판트린과 같은 약물은 혈액 내 기생충 수를 빠르게 감소시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최전선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는 클로로킨입니다. 클로로킨은 또 다른 옵션이지만 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만 플라스모듐 비백스와 플라스모듐 오베일에 효과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이 클로로킨에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마킨.
프리마키는 특정 유형의 말라리아, 특히 플라스모듐 비백스와 플라스모듐 오베일에 의해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재발생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에 숨어있는 휴면 기생충을 표적으로 삼아 질병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은 퀴닌과 톡시사이클린입니다. 심각한 말라리아의 경우 주치의는 정맥 내 퀴닌 또는 아르테수네이트를 사용한 다음 경구 퀴닌과 톡시사이클린 또는 클린다마이신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기생충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중증으로 확질에 걸렸다며 심각한 경우 입원이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아르테수네이트 또는 퀴닌 정맥 주사 후 경구용 항말라리아제를 완전히 복용해야 합니다. 수액 및 산소와 같은 보조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후속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재설명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이 질병.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다소 낯설은 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이 질병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이 질병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질병이니까요. 이런 질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외에 나가게 되면 곤충 키피제를 사용하고 모기장 아래에서 잠을 자고 특히 고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학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